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DJ로 인사드리게 된 당금의 똑순이 꼬꼬입니다. 이 반응 뭐죠? 리액션이 빈 것 같긴 한데 네, 드디어 제가 DJ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언제 DJ 할까 좀 때를 노리고 있다가 오늘 에피소드 녹음 주제를 보고 바로 DJ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녹음에 함께할 고마운 오늘의 패널은 바로 샤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생긴 남자 샤샤입니다. 반가워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죠. 오늘은 이렇게 소규모로 2명이서 녹음이 진행될 건데요. 그만큼 저와 샤샤가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죠? 오히려 좋은 것 같네요. 어느덧 녹음일 기준으로 1월도 절반가량이나 지나갔어요. 방학 기념으로 겨울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샤샤도 여행 계획이 있나요? 여행 계획이 아니더라도 남은 겨울 어떻게 보낼 것 같은지 샤샤의 겨울살이가 궁금한데요. 샤샤 어떻게 겨울을 보내고 있나요? 겨울인데 제가 이제 2학년을 마치고 이번 올해 입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초여름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전까진 좀 잉여로운 삶을 살아보자 이러고 계절도 안 듣고 그냥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컨디션이 안 돌아와요. 그 2학기 때 너무 혹사를 시킨다. 그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계속 골골대고 있긴 한데 그래도 2월 달이 지나기 전에 한번 여행을 가고 싶은 데가 있기는 있어요. 어디예요? 그 안동이랑 인천이랑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안동 예전에 살았던 데라서 그냥 한번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가는 거고. 인천은 약간 이게 사연이 길긴 한데 예전에 해돋이를 보고 싶다고 뭐 찾아보다가 해돋이 공원이라는 데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인천 서해니까 해돋이가 안 보일 거잖아요. 그렇지만 해돋이 공원이라는 데 약간 오기가 생겨가지고 난 저기서 꼭 하루쯤에 해돋이를 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천에 가서 해돋이를 보는 게 제 여행 목표입니다. 이번 겨울에. 되게 특이하긴 한데 나름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꼬꼬는 뭐 여행 가고 싶은 데가 있나요? 저는 일단은 요즘 되게 바빠요. 게다가 이번 주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얼레벌레 막 보냈는데 그 와중에도 여행 빠질 수 없잖아요. 일단 그렇죠. 녹음일 기준으로 다다음 주에는 강원도 춘천 맛있겠다가 아니라 재밌겠다. 닭갈비 먼저 생각한 거 맞죠? 닭갈비와 막국수 못 참죠 이거. 그 춘천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고요. 2월 말에 딱 개강하기 직전에는 제주도를 갔다 오기로 했어요. 와, 또 겨울 제주도 그쵸. 바다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모두 지금 여행하면서 지금 맛있는 거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맛집 투어가 목표이니까요. 뭐 먹고 싶은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제주도 가서 저는 그 생선 제가 진짜 원래는 안 싱싱한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특히 갈치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 그런 바다 동네 가면 꼭 먹어보고 싶은 거 고등어회. 맞아. 진짜 맛있겠다. 학교 앞에 파는 데가 있긴 한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치. 꼭 약간 그런 섬 동네나 약간 바다 동네 놀러 가가지고 먹어보고 싶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먹어보고 있죠. 저는 이번에 가서 맛있게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놀리는 거 아니고요. 후기 남겨주세요. 한번 꼭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샤샤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번 겨울 여행 계획이나 다양한 계획으로 알차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이번 시즌 마지막 고디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하지 말고 DM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찾아오세요. 여기는 고디바.
네, 오늘 녹음이 시즌7 마지막 고디바 에피소드인 만큼 오늘도 흥미로운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오늘도 짧은 고민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네. 짧은 고민은 말 그대로 고디바의 정규 사연으로 보내기엔 너무 사소한가 싶은 짧은 고민을 소개하고 사연자분께 우리 패널들이 함께 해결책이나 위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도착한 짧은 고민 사연을 만나볼까요? 샤샤 부탁해요. 네, 닉네임 누룽이맘 님이 보내주신 짧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채진양 엄마 누룽이맘입니다. 제 요즘 최대 고민은 고양이가 부쩍 살이 오른 것 같아 걱정이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너무 귀여워서 추르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똥냥이가 되면 고양이도 많이 힘들 것 같아 걱정이긴 한데 추르를 안 줄 수도 없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양이가 살이 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너무 귀여워서 추르를 안 줄 수가 없다는 너무나도 귀여운 누룽이맘님의 짧은 고민이었습니다. 저라도 고양이가 옆에서 추르 달라고 귀엽게 쳐다보면 저도 모르게 추르로 손이 갈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양이가 살이 찌면 건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으니 요즘 부쩍 살이 오른 고양이를 보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 샤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 저 이거 사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네.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 하나라도 더 먹어라 팥죽 먹을래 뭐 전 구워줄게 이러면서 맞아. 막 하나씩 주는 맞아. 할머니 저 아까 저녁 방금 먹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고 열광하지도 사실은 않지만 진짜? 그래도 이해는 이해는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여우면 근데 약간 하고 싶은 말은 귀여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도 이해하고 이제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얘가 추루 좋아하는 거 보면서 되게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뭔가 동시에 반려묘의 장수와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쵸. 얘가 얘한테 좋은 게 뭘지 적당히 밀당을 하면서 그런 뭐랄까 유흥을 즐기는 것도 이 반려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를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걸 어떻게 얘가 얘한테 좋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샤샤랑 똑같이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없어요. 조언을 하는 네.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답니다. 그치만 저는 요즘 애견 카페를 아주 자주 가는 편인데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반려동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워낙 동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은 그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하루에 줄 추루의 양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물론 어렵겠지만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거. 추루 하나가 원래는 뭐 한 번에 다 먹는 양이라면 이걸 뭐 3-4번 정도 나눠서 주는 거죠. 최대한 이걸 조산모사라고 하죠. 고양이를 속이는 거예요. 고양이가 좀 속도로. 그럴 것도 집사가 이렇게 나한테 유한 집사가 아니었는데 분명 한 번 주는 집사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걸 주지? 그치. 그렇게 좀 속이다 보면 고양이도 나 추루도 많이 먹네? 약간 이렇게 속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제가 고양이를 잘 키우지 않아서 고양이를 잘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속여보는 것도 그 고양이와의 밀당, 그쵸. 고양이와의 적당한 기망. 그렇죠. 귀여운 고양이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보려면 절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꾸꾸님은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돈 많이 일단 벌고요. 현실적인 네, 전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돈도 좀 있고 제가 여유로울 때 아마 10년 후쯤에 키우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않을까. 고양이를 하루 종일 쓰다듬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렇죠. 그 정도에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고민 잘 들어봤는데요. 인스타그램 DM, 팟빵,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익명 구글 폼까지 당신들의 금공강은 항상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소하고 짧은 고민부터 진지한 고민까지 망설이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드디어 이번 주 고디바 사연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닉네임 슈붕조아 팥붕조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호불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무던한 성격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편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 맞춰주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뭐 먹지? 마라탕? 초밥? 뭐 나는 다 좋은데? 너 맘대로 해. 초밥도 맛있을 것 같고 마라탕도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 어제 회 먹어가지고 오늘 마라탕 먹어도 될까? 당연하지. 나는 다 좋아. 너 편한 걸로 먹자. 이런 성향 덕분에 어떤 집단에 가도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 않냐며 걱정하실 수 있지만 저는 자기 주관이 없는 편이라 다른 이들을 따라가는 게 그동안은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뚜렷한 주관이 없는 성격이 요새 들어서는 제가 대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모르겠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다 보니 제 미래에 대한 방향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꾸꾸 오늘 수강 신청 담아놓기 잘했어? 쿠쿠가 백설기 교수님 강의 듣재서 이번 전공은 그 교수님 수업 들을 것 같아. 응? 백설기 교수님 수업 그 실습보단 개념 위주로 진행되잖아. 시험 비중도 높고. 꾸꾸 너는 저번에 보니까 실습에 더 강한 것 같던데? 너도 더 즐기는 것 같고? 아, 내가 그랬나? 사실 나한테 어떤 수업이 좋고 어떤 수업이 나쁜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냥 쿠쿠 따라 신청했지 뭐. 야 우리 내년이면 4학년이잖아.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 찾아서 학점 조금이라도 올려야지. 나는 광고 쪽으로 인턴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광고 수업 중심으로 들어보려고. 꾸꾸 너는 어떤 분야가 너한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 글쎄. 무던한 성격 덕에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진짜 나인지 제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방향성이 있는 친구를 보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젠 모두에게 호불호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나의 호불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근 패널분들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호불호가 뚜렷하고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호불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는 슈붕조아, 팥붕조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샤샤는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사연자분처럼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후에 그 방향으로 이끄는 편인가요? 샤샤가 생각했을 때 샤샤는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사연자분과 정말 반대되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인데 아마 저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약간 독고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약간 그 이유는 아마 앞으로 계속 말하게 되겠지만 약간의 근자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는 게 없으니까 난 그냥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거 하고 싶어, 그냥 이거 하고 싶어, 왜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난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딱히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줄 때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불호 죽이고 남들 따라 살고 싶을 때도 있긴 하죠. 뭔가 강의를 따라 듣는다든지 뭐 족보가 있는 걸 굳이 그냥 그걸 듣는다든지 근데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얘가 하기 때문에 나도 했어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가 그걸 봤을 때 저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했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명확한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적이 많죠 사실. 과에서도 참 안 친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약속 같은 것도 사실 그런 호불호 되게 갈리잖아요. 다인원이 되면 될수록 이제 조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3명이 넘어가는 약속을 참 안 잡나요? 즐기지 않습니다. 뭐 근거 없는 뭐 아까 근자감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엔 들어보니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권은 어때요? 저는 대부분을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 이유는 제가 갈등이 있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해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호불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속으로는 호불호가 있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좋다,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치만 요즘은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일로 만났거나 음. 정말 엄청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불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성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불호를 드러내기 싫다라기보다는 호불호를 드러냄으로써 튀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는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에 아주 분석을 너무너무 잘. 왜냐면 조금 있다가 또 제 친구 이야기들을 조금 하게 될 건데 음. 그 친구도 그렇거든요. 정말 꾸꾸님처럼 음. 갈등 있는 거 싫어해가지고 맞아. 그리고 웬만한 거 뭔가 자기가 웬만한 걸 싫지 않으니까 뭐 그냥 그거 들었으면 그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으니까 맞아. 그냥 그렇게 남들 따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음이 40, 뭐 싫음이 60이면 좀 거절을 하는 그쵸.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반반이면 그래 네가 좋아? 그럼 하자라는 식으로. 해봐도 나쁘지 않겠는데 맞아, 싶으면 맞아. 그냥 뭐 너가 하자면 나도 뭐 같이 할게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금은 저희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잖아요. 그럼 이번엔 평소 호불호가 뚜렷한 친구가 좋은지 혹은 호불호가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의견대로 함께 해주는 친구가 좋은지 자신이 아니라 내 친구의 호불호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샤샤는 어떤 친구와 함께 할 때가 더 좋아요? 이것도 근데 정말 많은 경우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아까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호불호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호불호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존중해주고 뭔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도 생각해주고 뭐 그렇게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뭔가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의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개성이 뭔지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사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거면 그냥 저 혼자 놀러 다니고 저 혼자 뭐 먹으러 다니고 뭔가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호불호 없는 사람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고 데려가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하고 데려가고 하는 거는 너무 귀찮기만 하고 별반 혼자 노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호불호가 명확하게 있는 게 좀 인간적인 관계의 면에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설득을 당하고 있는데 꾸꾸님은 아니신가요? 저는 달라요. 저는 호불호가 뚜렷한 친구보다는 그렇지 않은 친구가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물론 둘 다 극단적이면 어렵죠. 상당히 극단적이면 어렵죠. 안 되죠.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는 호불호가 뚜렷한 친구면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갈등이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해요. 진짜 최대한 저를 갈아서 맞춰주려고 하는데 호불호가 뚜렷하지 않은 친구는 그 친구도 저도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끌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제 의견대로 함께하는 친구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연에도 나왔잖아요. 나는 어제 회 먹었어도 초밥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호불호가 뚜렷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카츠를 그럼 먹으러 가자, 고기를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그 친구도 저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려고 해서 저는 오히려 호불호가 없는 친구랑 함께 있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아예 없으면 성립이 약간 어려운. 약간 둘 다 이 정도 괜찮은데 선이 있어야 맞아. 되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친구는 정말 호불호가 없거든요. 진짜로 이게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싶을 정도로 호불호가 없어요. 저랑 만나면. 사연자분처럼 아니면 사연자분보다 어쩌면 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꾸꾸님과 마찬가지로 갈등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인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너라면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냐 없는 사람이랑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냐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자기가 호불호가 없으니까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랑 지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 왜냐면 얘는 꾸꾸님이랑은 다르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나쁘지 않고 저것도 나쁘지 않고 매사가 이런 친구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둘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고 있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다고. 물론
그 호불호가 있는 친구와 그렇게 하는 것도 갈등이 있는 것도 스트레스긴 하지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자기한테 너무나 스트레스라고 한 명쯤이라도 호불호가 명확하면 자기 맞춰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것 같네요. 사연자분은 무던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진짜 나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자기 모습을 찾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찾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와 진정한 나가 일치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샤샤는? 진짜 녹음 준비하면서 정말 철학적인 문제라고 맞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다를 거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각각도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일단 이게 전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뭔가를 말할 때 제 머릿속에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더 고급진 어휘가 있고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이미지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쩌면 그 진정한 나라는 게 진짜 쓰잘데기 없는 혼자만의 약간의 망상이 아닌가. 나는 이래야 돼의 강박에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난 이렇게 바뀔 거야. 이런 게 좋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되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좋은 거겠지만 굳이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나 제가 이 말을 녹음해서 정말 많이 하죠. 굳이 이걸 신경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가 생각하는 저와 그 남들이 저한테 말해주는 제가 다르다고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제가 2학년이잖아요 아직은. 근데 새내기 때 딱 한 번 만나고 2학년 2학기 들어가지고 처음 만난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정말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참 그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해했거든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얘가 그런 애가 아닐 거라라는 것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친구한테는 그게 사실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물론 그게 제가 편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드립도 치고 그냥 혼자서 멋쩍은 그런 아재 드립을 치고 그런 거긴 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보는 게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저는. 질문부터 답변까지 아주 철학적이었는데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이 저는 성격도 되게 급하고요. 네. 완벽주의를 굉장히 추구하는 성격이에요. 네.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저는 제 스스로가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진짜 사소한 거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를 자극하는 게 생기면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뭐 밖에서 그런 거를 막 표출하고 다니진 않죠, 당연히. 저 스스로 약간 삭히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그런 부분 절대 티내지 않고요.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의 이런 성격을 모를 수도 있어요. 되게 둥글둥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언가 하나가 흐트러지면 굉장히 조급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이렇게 둥글둥글한 저의 모습도 굉장히 노력해서 나온 모습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제 자신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이것도 약간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성격이긴 하거든요. 정말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정말 맞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랬죠. 그리고 정말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좀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항상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게 예민해지는 게 밖으로 티가 바로 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냥 바로 알아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성격이 비슷해도 이걸 사람마다 어떻게 포장하고 내보이는지 다르구나.
맞아요. 를 근데 또 뭐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둥글게 하려고 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마음속으로.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했지만 갈등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은 너무나도 싫습니다. 저는 전 예민해졌을 때 물어보면 이거 그래서 그래라고 설명을 해버리는 타입이기 어, 때문에 이렇게 다르네요. 네. 굉장히. 사연자분께서는 또 이젠 모두에게 호불호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호불호가 생긴다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샤샤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것도 앞선 얘기랑 약간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예전 녹음에서 시즌 6였는지 7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사람은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과 싫어한다는 것도 약간 이런 맥락에서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선호하는 것들과 내가 살아온 방식이 그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거는 나의 삶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호불호도 마찬가지잖아요. 호불호가 맞아요. 이렇게 생기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고 그 그쵸. 있잖아. 분명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문상훈 짤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의 호불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전제일 것 같고 제 그쵸. 이야기에 그렇게 되면 도대체 내 호불호와 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거를 말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의 그쵸.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하냐를 이야기한다면 그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되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불호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지 않아요. 맞아요. 호불호가 그렇네요.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나 호불호가 같아라고 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호불호가 같지 않다라고 해서 싫어할 수도 있는 것처럼 호불호가 없네 하고 좋아할 수도 있고 호불호가 없네 하고 싫어할 수도 있는 맞아, 거니까 맞아. 호불호가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라는 생각은 약간 접어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샤샤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호불호가 명확해진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불호가 명확해진다는 게 오히려 내 의견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더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호불호가 명확해지는 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명확한 호불호를 너무 정말 극도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색 없이 피력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난 이거 할 거야. 맞아.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너네 왜 그렇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불편하죠. 그건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일 거예요. 어떤 거든 그 호불호가 너무나도 극도로 치닫게 되면 그렇죠. 어떤 일이든 다 그런 거는 불편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단순히 호불호에 한해서만 아니라 어떤 주제든 그럴 것 같아서 호불호가 명확해진다는 게 누군가가 싫어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질문을 반대로 하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걸 뭐 좋아하고 영화도 장르가 비슷하고 맞아. 먹는 거 비슷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좋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 같은 곳에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하고 내가 되게 취향이 비슷하네? 이 사람하고 내가 되게 호가 되게 비슷하네라고 생각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그쵸.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뭔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호불호가 명확해지는 것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연자분께서 호불호가 뚜렷하고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의적인 것과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샤샤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뚜렷한 주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것도 계속 같은 맥락이 반복되긴 하는데 저는 자의적인 것과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의 차이는 그 자기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납득시킬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의적인 사람은 그때그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따라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를 자기도 몰라요. 근데 맞아.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행동의 기준이 뚜렷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게 또 뭘 의미하냐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맞죠.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뭐 오늘 저녁에 이런 걸 먹자고 할 거야. 그럼 뭐 내가 뭐 그런 메뉴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야 이런 맛집이 생겼다는데 가보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자의적인 거는 그냥 그 사람은 자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되는 맞아. 거지 그 사람이 뭐 떡볶이를 좋아했다 뭐 국밥을 좋아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는 뚜렷한 주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또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잘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하죠. 맞아요. 물론 그런 것이 너무 많다면 안 되겠죠. 아까부터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나 극도로이거나 그런 거면 안 되겠지만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혹은 나에게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나의 주관은 이렇다. 내 기준은 이렇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주관이 이제 뭐 뚜렷한 호불호 그런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하고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약간 또 다른 말로 풀어보자면 또 음. 그 친구 이야기를 하자면 그 친구 아까 정말 호불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 이것도 불호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꼬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거, 선을 넘는 거 이거는 정말로 불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실제로 사람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싫다,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정말 추상적인 예시긴 하지만 뭐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야기를 떠벌린다던가 그런 것들은 그냥 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호불호 약간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맞아. 그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리고 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깨달은 건데 그 아까 이제 샤샤가 말한 그 친구분하고 저는 갈등이 있는 상황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불호죠. 그렇죠. 그리고 사연자분께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하고 잘 어우러지는 게 그동안 장점이라고 생각해왔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사연자분께서는 그런 상황을 되게 좋아하고 계셨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호일지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잘 어우러지고 내가 뭐 의견을 막 피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되게 나를 좋게 생각해주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해보면 호불호가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너 이거 먹을래? 이랬을 때 듣고 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그래라고 하는 거지.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생각을 거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호불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는 사연자분을 위해서 어떤 연습이 앞으로 또 필요할지 함께 얘기해볼까요? 샤샤는 호불호가 분명하게 있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사연자분께 도움이 될 만한 샤샤의 호불호와 그걸 알게 된 경험을 말해줄 수 있나요? 그 이제 밝힐 때가 됐는데요. 네. 제가 요즘 한창 재밌게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다 여자친구 이야기인데 저는 이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하나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저랑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소한 것들이긴 한데 생각을 해본 게 붕어빵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팥붕을 정말 좋아하고 슈크림을 극혐하거든요. 정말로 그걸 왜 먹어야 할 정도로 극혐하는데 이 친구는 슈크림을 먹고 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바칼국수 이런 것도 안 먹고 정말 극혐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얘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슈크림이 먹고 싶으면 델리만주를 먹어라. 그 붕어형의 델리만주처럼 붕어빵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거는 정말 별로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고요.
너무해. 막국수도 먹을 때 음. 저는 약간 육수가 자작하게 있는 걸 좋아하고 걔는 음. 그냥 비벼 먹는 걸 어, 좋아하거든요. 어. 그러면 서로 이제 물막이랑 비막이랑 격 떨어진다라고 모욕을 하고 어. 또 얼마 전에 또 뭐 술 마시다가 생각이 든 게 그 친구는 사브레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자? 과자. 아. 뭐 사브레 진짜 약간 밋밋하면서도 약간 어, 달달하고 어. 그런 느낌 알죠? 어. 저는 알죠. 그런 걸 정말 이해를 못 하거든요. 반면에 저는 감자칩을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감자칩 종류별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라고 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짠 걸 왜 먹어라고 하면서 또 어.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딱히 제가 슈봉이랑 비막을 뭐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팥붕과 물막에 비해서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그쵸.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얘를 놀리고 장난스럽게 장난치죠 당연히. 장난치면서 약간 과장하고 이러면서 너랑은 나랑은 이게 다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지점에서 그래 나는 팥붕이 슈붕보단 낫지. 슈붕은 사람이 먹을 게 안 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런 방식의 표현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사이여서 이런 방식이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친한 사람과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야, 넌 이거 뭐 할래? 넌 이거 뭐 먹을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랑 나랑은 참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구나. 그 부분이 내가 호불호가 생기는 지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최대한 많이 부닥쳐봐라가 제가 드릴 조언입니다. 샤샤 굉장히 재밌게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게 됐고요. 저도 샤샤랑 똑같아요. 똑같이 써왔어요. 여러 사람들과 부딪혀 보는 게 좋다라고 써왔어요. 사실 저는 21살 때 제가 이제 반수를 하고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21살의 그 짜릿한 대학 생활이 너무 좋아서 호불호가 딱히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뭐 술자리도 나가보고 뭐 재밌게 뭐 얘기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나는 이런 상황을 좋아하고 이런 상황을 좀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확실히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제 호불호 그리고 그게 곧 저의 주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 안에서의 나의 기분과 상태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호불호와 주관을 기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경험만 많이 쌓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대학교에 처음 작년이긴 하지 재작년이죠 벌써? 저런 재작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별로 그냥 없었거든요. 그냥 저는 국카스텐을 좋아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초에 막 그런 이야기를 뭐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좀 친해진 애들 그리고 그런 뭐 밴드를 좋아하거나 뭐 노래 듣는 거 좋아하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나 뭐 좋아하는 거지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런 장르구나. 그리고 그런 친해진 친구들이랑 라이브 펍 같은 데도 가보고 공연도 보러 가보고 그러니까 혼자였으면 하지 못했을 그런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분위기에 이런 노래들이었구나. 나 이 밴드를 좋아했구나. 그러면서 한 1960년대 밴드를 찾아보고 이러고 지금은 확실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취향이 생겼고 그럼 난 이런 것들을 좀 더 마이너하게 파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정도로 많이 어울리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기만 해도 뭔가 그런 기회는 충분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슈붕조와 팥붕조아님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자신만의 주관을 가진다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에 대해 꾸준하게 떠올려보고 경험하다 보면 작성한 오답노트가 늘어나면서 진짜 나를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자신을 위한 오답노트를 써나가실 사연자님께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마디 선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마디 선물 시간은 사연자분께 선물하고픈 책 구절이나 해주고 싶은 말, 시구, 명언, 노래 가사 등을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물론 노래 가사를 전해주실 때 직접 불러주신다면 말리지 않는 거 잘 아시죠? 네. 먼저 샤샤부터 슈붕조와 팥붕조아님께 선물해드리고 싶은 한마디를 전해볼까요?
노래를 가져왔거든요. 하지만 한마디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부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왜? 영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마 다들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그 외국 밴드 중에 Culture Abuse라는 밴드가 있는데 제목이 So Busted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삶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피곤한 거다. 잘 되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제목인데 맨 처음 가사가 이래요. I don't care about fancy car unless it's taking me to you 이래가지고 세련된 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그 차가 나를 당신에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면 약간 이런 건데 이거를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그 차 사실 남자들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저도 볼보라는 꿈이 있긴 한데 되게 좋은 차를 갖고 싶고 뭔가 난 이런 차가 좋아. 저런 차는 좀 별로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쵸. 난 이런 커피 좋아. 저런 커피 별로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차가 사실 중요한 건 나를 당신에게 데려다주는 그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호불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떤 걸 경험하고 어떤 거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지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뮤비도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그 되게 뮤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화면이 반으로 잘려가지고 한쪽은 되게 부유하게 사는데 외롭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데 되게 외롭고 우울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고 반대쪽에는 되게 서민적인 삶이라고 하죠. 차도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친구들이랑 왁자지껄 그렇게 사는 삶인데 행복하게 살거든요.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파티도 가고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난 싫어하니까 이건 반드시 하면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오늘 철학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샤샤랑 녹음을 하다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현학적이죠. 철학적이라기보다. 맞아요. 저도 노래 가져왔어요. 불러주실 건가요? 네.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고디와잖아요. 저는 이 노래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유의 23을 가지고 왔는데요. 빵빵한 에코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인데요. 와 이런 자기적인 반응. 어떠한 이유로 가져오셨나요? 이 노래를 쓰실 때 아이유님이 23살이셨고 당시 본인의 심정을 담은 가사라고 하셨는데요. 사연자분도 아까 22살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나이대시잖아요. 아무래도 이 나이 때는 아니 어쩌면 평생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모르고 호불호가 명확하다고 믿고 있던 것들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유님이 쓰신 가사의 본래 의미와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제가 해석한 이 가사의 의미를 인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단 한 줄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면 뭐 그걸로 된 게 아닐까요?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에 솔직한 삶을 산다면 그걸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제가 딱 23살이라서요. 사연자분께서도 호불호를 길러야겠다, 주관을 키워나가야겠다 모두 좋지만 그게 어렵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지금의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사연자분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할 사람이자 평생을 봐도 가장 모르겠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얼핏 봤을 때 나보다 저 멀리서 자신만의 방향을 지니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은 길 위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예민해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 관대해지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 편안하고 또 어떤 사람과는 어긋나는지,
나란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보면서 나의 속도로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자신만의 속도로 나를 향한 길을 걸어가게 될 슈붕조아, 팥붕조아님을 저희 당금이들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즌 7 고디바 마지막 녹음을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샤샤는 오늘 어땠어요? 참 마지막 녹음이라는 게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저는 아마 이번 시즌이 마지막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녹음이 제가 참여하게 되는 마지막 정도 에피소드일 것 같은데 두 명이서 참 이거 어떻게 채우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채웠어요. 채웠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긴 한데 사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이거 한 명이서 녹음해도 시간이 오버할 만큼 준비를 해와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 덕분인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2명 녹음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이야기랑 또 저희가 느꼈던 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2명이서 녹음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참 고디바라는 정들었던 코너를 떠나보내는 게 약간은 씁쓸하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오늘 만족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DJ가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떨렸거든요, 사실. 너무너무 떨렸는데. 목소리는 안 떠시던데. 진짜 이게 또 열심히 노력을 덕분이지 않을까. 어제 지혜서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대본을. 벌벌벌 떨면서 할진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고디바 마지막 DJ라니 되게 뜻깊기도 하고 이런 고디바를 통해서 사실 저는 사연자분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저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오늘 저희가 고디바에서 이야기한 얘기도 잘 마음속에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시즌에도 고디바는 계속 되나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저런. 비밀이니까 다음 시즌도 당근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에는 투정 부리는 것 같을까봐 내 어두운 감정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을까봐 걱정하며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 말고 언제든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작가 지수님의 찾았다 내 편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느끼는 좋거나 싫은 감정은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마음속 깊이 좋아하기만 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닥달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싫고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깐요. 지금까지 대본의 쿠쿠, DJ의 꼬꼬, 패널의 샤샤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